안녕하십니까, 빌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5번째 시간, 오늘은 비트맵 이미지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캔버스, 비트맵, 다음에 페인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캔버스, 그림을 그리기 위한 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틀이 준비됐으면 그 안에 종이,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는 종이를 우리가 비트맵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트맵이 준비가 되면 그 안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의 속성, 뭐 선의 두께라든가 필 타입이라든가 스트로크 타입이라든가 컬러라든가 그런 거를 결정하는 페인트 객체가 있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런 요소 중에 캔버스 객체 위에 핑거 페인팅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떠한 서명을 받을 때 사용하는 그 예제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이미지를 그 서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 이미지를 갖다가 일정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맵 이미지, 캔버스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커스텀 뷰에서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는 거, 다음에 드로우블 객체, 비트맵을 하나의 객체로 드로우블 객체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스텀 뷰에서 비트맵 이미지 다루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커스텀 뷰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요. 커스텀 뷰에서 비트맵을 이렇게 비트맵이 그냥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원을 그림, 실제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비트맵 이미지에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특정한 이벤트 여기 보시면 온터치 이벤트, 뷰를 상속받은 객체에서 온터치 이벤트가 있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 온터치 이벤트에는 다운, 손으로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손을 움직였을 때,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 그 다음에 손가락을 띄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이벤트가 전달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다운을 했을 때, 실제로 이미지의 좌표값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ove, 손을 움직여요. 움직였을 때 또 좌표값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미지를 터치한 다음에 움직이면 실제로 이미지가 따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소스인데요. 자, 먼저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데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액티비티 메인 XML 요 레이아웃을 주석 처리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요 레이아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그러면 레이아웃 전개를 어떻게 하느냐 셀 컨텐츠 뷰에서 들어가 보니까 마이 뷰 해서 커스텀 뷰 내가 만든 뷰를 이용해서 전체를 레이아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건 커스텀 뷰를 만든 다음에 커스텀 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뷰에 add 뷰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예 뷰 어차피 그 뷰 그룹도 이런 리니어 레이아웃 요런 레이아웃도 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만든 커스텀 뷰 이걸 가지고 아예 그냥 전체를 레이아웃을 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뷰를 가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뷰를 가보니까 일단 컨스트럭터가 있고요.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에는 비트맵 이미지를 초기화해주는 코드가 보입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 두 개, 1번과 2번을 초기화해주고 있는데요. 둘 다 비트맵 팩토리에 있는 데코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컨테스트 겟 리소스 겟 드롭을. 여기서 보니까 드롭을 리소스에서 이미지 두 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비트맵 이미지 객체로 초기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온드로우에서 뭘 해주고 있냐면 캔버스 객체를 일단 내가
전달된 매개 변수로 전달된 캔버스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위쪽에서 만든 비트맵 1번, 2번을 온드로우에서 실제로 캔버스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코드가 여기 보이는데요. 먼저 이미지 1번 보시면 캔버스의 드로우 비트맵, 드로우 라인, 드로우 패스, 뭐 드로우 렉트, 드로우 서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이건 드로우 비트맵은 뭐다? 이미지를 실제로 그리는 거겠죠. 캔버스의 바탕을 일단 노란색으로 칠해놨고 그 다음에 캔버스에 그 위에다가 비트맵을 올려놓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려놓는데 어떠한 소스, 비트맵 1번을 이용을 하겠다. 좌표값이겠죠. 좌표값 0,5, 좌상단을 0,0으로 기준으로 해서 0,5에 이렇게 전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뿅 하고 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됐고요. 실제로 한번 탑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노란색으로 캔버스를 일단 노란색으로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1번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0,5 좌표에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 되는 좌표값에 어, 비트맵 1번 리소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비트맵 이미지를 커스텀 뷰에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비트맵 팩토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드로우 비트맵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트맵 2번인데요. 비트맵 2번도 비트맵 팩토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결과물을 보면 좀 작게 축소됐죠. 축소하기 위해서 렉트라는 클래스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 리소스가 갖고 있던 그 객체의 이미지에 가로값과 세로값을 구해서 그거를 W와 H에 넣어놓고요. 렉트라는 클래스에서 렉트 사각형에 있죠. 사각형에 그 레프트 좌측 포인트와 좌상단 그죠? 이렇게 하면 좌상단이겠죠. 좌상단과 그 다음에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자,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클 겁니다. 이 녀석도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클 거예요. 이렇게 클 건데 렉트를 이용해갖고 반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렉트의 매개 변수 좌상단 요 좌표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의 요 좌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반만하게 사각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트를 구하고요. 그 렉트를 이용해서 캔버스에다가 드로우 비트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비트맵 2번 이미지를. 그래서 이번에는 요 좌표값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었죠. 테두리를 만든 것을 렉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널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건 소스. 어떤 기존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거로 바꿔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없으니까 그냥 렉트 널 처리하고 렉트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객체를 넣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번과 2번 내가 원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레프트 포인트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죠. 레프트 포인트는 1mm 정한 겁니다. 그래서 0,1000 그래서 0,1000에서 0,1000에서 0,1000에다 뭘 더해주냐면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던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반, 2분의 1,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로 줄어든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배치하고요. 자, 온터치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온터치 이벤트에는 다운과 무브와 업이라는 이벤트가 전달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뭐 좌표값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면 그래서 로켓을 좀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자, 이벤트가 전달되는 거 내가 손으로 터치했을 때 그 터치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의 위드 값, 그 다음에 위드 값 1번과 2번, 1번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 갖다가 가로와 세로를 4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4로 나눈 이유는 이미지를 갖다가 비트맵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반으로 나눴죠. 반으로 나눴는데 여기에서 좌표를 갖다가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내가 이걸 터치를 해서 이미지를 터치를 해서 이미지가 따라다니게 만들 텐데요. 그때 이미지가 내가 터치한 부분이 이미지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위해서 4로 나눠진 그 코드를 넣어주는데 이미지의 반의 크기니까 2로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미지를 지금 반으로 나눴죠. 아니, 저기 반으로 가로와 세로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2로 나누는 걸 갖다가 또 다시 2로 나눠서 정중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로 나눈 연산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코드가 잘못됐죠. 여기 보시면 비트맵 우리는 2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비트맵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는 이유는 비트맵 1번과 2번의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어차피 여기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원래는 비트맵 2번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레퍼 포인트를 정했고요. 이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이미지가 따라 움직이겠죠. 자, 인밸리데이트 하니까 인밸리데이트 가서 온드로우에서 계속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2번에 요 가로 위드 값 다시 구하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레프트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비트맵 2번의 이미지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고요. 자,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좌표값이 나오겠고요. 로그에 좌표값이 나오겠고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 붙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따라 붙을 때 이미지의 가운데 내가 터치한 부분에 이미지의 정중앙이 맞춰지고 있죠. 그게 왜 그런다고요? 여기서 4로 나눠서 그 이미지가 터치하는 부분에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연산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뷰에서 이미지를 내가 다루고 싶을 때는 이미지 팩토리라는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드로우 비트맵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붙여놓고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내가 그 이미지를 터치해서 무브할 때 계속 따라다닌다든가 그런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로 와서 자, 요것도 소스를 이왕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2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 뷰에서 비트맵을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드로우블 객체를 이용한 비트맵 이미지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우블 객체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의 드로우블 객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건데 이미지를 객체로 만들면 어떠한 좋은 점이 있냐면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를 변형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 뷰에 담겨 있는 그 비트맵 이미지를 get하는 겁니다. get하고 그 이미지 뷰를 get하는 걸 갖다가 드로우블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보면 매트릭스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스케일,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회전, 로테이트 등을 구하고요. 그거를 실제로 비트맵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맵 이미지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확대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소스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면 먼저 레이아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을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겠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뷰 안에는
펌프킨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뷰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레이아웃을 보면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텍스트 뷰에는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고 시크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미지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다음에 또 시크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UI냐면 결과물 좀 보고 할까요? 결과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네, 이런 UI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텍스트 뷰 들어가 있고 시크바 들어가 있고 텍스트 뷰 들어가 있고 다시 텍스트 뷰 시크바 텍스트 뷰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수직으로 버티컬 타입으로 쭉 뷰가 존재를 하게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드로우블 객체화 시켜가지고 이미지의 스케일, 시크바가 움직이는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대 축소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값을 어떻게 이 드로우블 객체로 전달을 해서 이마만큼 스케일을 조정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 되겠죠. 자,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줄인 다음에 로테이트는 이렇게 옮기시면 360도니까 최대 360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돌아가는 그 드로우블 객체를 변형하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레퍼런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이미지 뷰, 그 이미지가 실제로 담겨 있는 이미지 뷰 객체겠고요.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 그 안에 있는 이미지 비트맵 객체를 구할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 다음에 시크바가 필요하겠죠. 시크바는 두 개, 스케일과 로테이트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값, 얼마만큼 스케일이 지금 얼마만큼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로테이트가 얼마만큼 회전됐는지 이 값을 조정하는 텍스트 뷰가 각각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트 타입으로 실제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구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미지의 스케일 값, 로테이트 값을 다 구하는 플로트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를 그 플로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크레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크레이트에서는 셀 컨텐츠 뷰에서 레이아웃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 뷰는 뭐 파인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찾고 있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자, 비트맵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비트맵을 뽑아내는데 이미지 뷰에서 get drawable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drawable 객체화 시켰고요. 캐스팅했고 그 드롭을 객체로부터 뭘 뽑아낸다? 비트맵 객체를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 위드는 위에서 뽑아낸 비트맵 그 객체의 위드 값과 하이트 값, 높이와 가로와 높이를 저장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시크바, 밑에는 또 계속 파인드 뷰를 찾고 있겠죠. 시크바 찾아놓고 이 시크바에 리스너 달아주고 있고요. 다음에 현재 딱 앱이 실행됐을 때 현재 스케일 값은 10이고 로테이트는 360도라고 해서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도나 360도나 별 차이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은 비트맵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비트맵 드롭을 객체화 시켜서 거기서로부터 비트맵을 겟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을 얻어냈고요. 시크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바가 두 개이기 때문에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하겠고요. 이게 먼저 get id가 스케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죠? 시크바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런트의 스케일을 값을 요 i 값을 이용하는데 요걸 나중에 사용하려면 얘가 플로트 타입 이 돼야 되기 때문에 0.1을 곱해서 플로트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커런트 시크바를 조정한 다음에 그 값을 스케일 커런트 밸류에다 저장을 해놓고 나서 트랜스폼 이미지로 갑니다. 그럼 트랜스폼 이미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트랜스폼 이미지에서는 매트릭스 개체를 만든 다음에 그 매트릭스 개체에 현재 스케일 가로 스케일과 세로 스케일 현재 스케일을 정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가로와 세로를 똑같이 한 거는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정비례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정해주고 이 매트릭스 정해준 걸 어떻게 해요? 비트맵, 새로운 비트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트 비트맵을 만드는데 그 비트맵에 가로와 세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뷰에다가 set 이미지 비트맵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넣는 거죠. 즉, 계속해서 이미지가 온드로이에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정하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쭉 나오면서 확대 축소가 돼 보이겠고요.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요 위에 만약에 i가 2보다 작고 나오면 i는 1이고 시크 바이 프로세스도 이걸로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매트릭스는 필요 없겠네요. 밑에 트랜스폼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 없겠고요. 추적 처리할까요? 추적 처리도 되고 없애버려도 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고, 다음에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 get id가 로테이트인 경우에는 로테이트는 현재 i를 정해주겠고요. 트랜스폼을 보냅니다. 현재 요 시크바를 움직여서 보낸 값이 로테이트 커런트 밸류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요 메소드에 가니까 포스트 로테이트라고 해서 현재 회전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로테이트를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스케일 커런트 밸류가 그대로 남아 있죠. 요게 전역 변수로 지금 이렇게 로테이트와 스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정한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로테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케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고 로테이트를 할 때 요 스케일에 대한 현재 스케일 커런트 밸류가 전역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해도 크기는 변화가 없고 로테이트만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조정하면 어떻게 로테이트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만 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리뷰를 처음 보는 소수인 경우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 설명이 좀 빠를 수가 있겠는데요. 차분히 보다 보면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크바의 리스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트릭스 객체를 이용해서 비트맵을 새로 만들고요. 그 비트맵을 이미지 뷰에 다시 셋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맵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 커스텀 뷰에서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비트맵의 위치 값을 조정해보는, 좌표 값을 이동해보는 것을 해봤고요. 다음에 드로블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